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를 취재하고 왔는데요. 이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 우주 개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이 딴 건가요? 원래 이 케네디 우주센터는 이름이 그 발사센터였는데요. 1963년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명칭이 지금과 같은 케네디 우주센터로 바뀌었어요. 예. 이 케네디 대통령은 원래 이 우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그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에 백악관 회의 도중에 이제 참모 중에 한 명이 뭐 달 착륙이 어떨까요?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걸 결정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1962년 이 케네디 대통령이 라이스 대학에서 한 이 달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느냐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뭐 그거가 비슷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케네디 대통령이 워낙 그 아폴로 탐사와 유명하니까. 네. 근데 다른 그 이후의 대통령 중에는 달 탐사와 좀 연관 있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이게 좀 의외의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예.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또 이 달 탐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부시 대통령은 그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뭐 이라크 전쟁 그랬죠. 그 정도는 좀 연관이 되는데 예. 달 탐사와는 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2004년이었죠. 이 부시 전 대통령이 이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예. 이 컨스텔레이션 계획의 핵심은 2020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내겠다. 뭐 제2의 아폴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컨스텔레이션 계획이 2010년에 중단이 되면서 그 유인 달 탐사가 무산됐죠. 예. 그럼 만약에 컨스텔레이션 계획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다시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내게 될 수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이 계획이 왜 중단이 됐나요? 그 2007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하나 터지잖아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휘청했죠. 이 경제의 그 여파로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컨스텔레이션 계획을 취소하게 돼요. 당시 이미 약 한 9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결국 중단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그해 4월 15일 이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2030년대 중반쯤에 화성에 뭐 사람을 보내겠다. 또 이런 우주 계획을 발표해요. 새로운 계획을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나사가 그 차세대 로켓인 SLS 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그 로켓이 지금까지 계속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달 탐사 계획은 오히려 취소하고 더 멀리 있는 화성 탐사 계획을 추진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요. 자, 그럼 2009년 당시에 컨스텔레이션 계획이 취소됐을 때 좀 케네디 우주센터에 타격이 있었겠네요. 사실 뭐 그 타격이 없었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 아폴로 계획이 1972년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는 이 아폴로 계획 이후에 이 우주 왕복선 개발에 주력을 해왔거든요. 이 우주 왕복선이라는 건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가 이제 이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거든요. 케네디 우주센터의 비스터 센터를 방문해 보면은 그 우주 왕복선의 하나죠. 이 아틀란티스호가 실물 그대로 전시돼 있죠. 이 아틀란티스는 1985년에 처음 발사된 이후에 무려 33번의 임무를 수행한 우주 왕복선이죠. 이 우주센터는 이 아틀란티스호를 비롯해서 6개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 이제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2011년 이게 종료가 돼요. 모든 우주 왕복선이 다 퇴역을 하게 되면서 그 이유는 우주 왕복선이 이제 폭발이 2건이 있었고 또 재정 악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단이 돼요. 이 컨스텔레이션 계획 취소와 더불어서 이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면서 나사는 이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설상가상인데 그럼 케네디 우주센터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나요? 그 이제 극복 과정이 상당히 이제 좀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케네디 때부터 미국의 우주 개발은 정부, 즉 이제 나사 주도의 우주 개발이었어요. 특히 이제 달 탐사의 경우에는 뭐 달을 연구한다는 과학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거든요. 뭐 케네디도 그랬고.
근데 이 나사 주도의 우주 개발이 민간과의 협업으로 전환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사건들이에요. 즉 미국 우주 개발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가면 뭐 스페이스X나 보잉과 예. 같은 민간 업체들이 그 센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입주를 돼 있나요? 예전에는 네.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어. 케네디 우주센터의 그 톰 앵글러 기획국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exciting things seeing the evolution of Kennedy Space Center as a multi-user spaceport has been seeing the commercial companies that have come in and taking over the mantle of providing transportation to low Earth orbit for not only cargo but crew as well, which releases NASA to be able to focus on exploring deep space. 쉽게 말하면 나사의 어떤 업무 일부를 예. 민간 우주기업이 대행을 해주면서 나사는 이제 뭐 달이나 화성 탐사와 같이 민간이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심우주 탐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케네디 우주센터를 취재하면서 LC-39B 발사장이요. 그 한국 언론에서 최초로 취재했다고 하는데 어떤 발사장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를 대표하는 발사장이 LC-39 발사장인데 예. 이 발사장은 크게 39A와 39B로 나눠요. 네. 네. 이 39A는 그 아폴로 11호 달에 착륙했던 그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던 A는요. 예. 바로 이제 그 전설적인 발사장인데 예. 이 발사장은 현재 스페이스 X가 임대를 해서 뭐 팰컨 헤비 로켓 같은 걸 쏘아 올리는 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발사장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발사장이고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발사장은 39B 발사장인데 이 발사장은 현재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이 발사장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이유는 그 이제 SLS 로켓 발사를 위한 거죠. 예. 예. SLS 로켓 발사를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024년까지 다시 달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주인을 달에 보내기 위해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로켓이 SLS 로켓이잖아요. 예.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네. 이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전용 발사장이 바로 이 39B 발사장인 거예요. 근데 39B 발사장이 그 전에도 발사에 쓰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로켓이 새로 바뀌게 되면은 그 이전에 쓰였던 발사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이 SLS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대를 새로 만들고 있는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리모델링 발사대가 네. 바로 모바일 런처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모바일 런처요. 모바일 런처 뭐 앞서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봤지만 어떤 로켓인지 어떤 그 런처인지 예. 설명 발사대죠. 발사대죠. 발사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39A 발사대를 우리가 예로 들면은 이렇게 타워가 그 야외에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로켓을 붙잡아주는 타워가. 근데 이제 이 모바일 런처는 이 타워를 포함해서 밑에 있는 플랫폼이 세트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립 건물이랑 이 발사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형 발사대, 모바일 런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모바일 런처를 도입한 배경은 이 케네디 우주센터 너머가 이제 그 대서양 바다잖아요. 예. 네. 그럼 바다에서 이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어요. 아, 그럼 야외에 이렇게 큰 타워가 노출돼 있으면 부식되거나. 이게 그 소금기가 머금은 공기를 계속 맞잖아요. 예. 그럼 부식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어. 이거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또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평소에는 조립동 건물에 이 모바일 런처를 갖다 놓고 보관해 두고요. 거기서 이제 뭐 수리도 하고 조립도 하고 이렇게 네. 갖다 놓고 발사가 임박하면 이제 발사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나사 예산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인들은 이렇게 큰 규모의 액수를 우주 개발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없나요? 그러니까 23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정부 R&D가 20조 원 조금 넘었으니까 예. 굉장히 큰 돈은 분명한데 사실 이제 미국 전체 연방 정부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또 액수예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0.5%도 안 돼요. 23조 예. 원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우주에 쓰는 것은 사실 큰 건 아니다. 연방 정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또 일반 국민들의 어떤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although $21 billion is a lot of money, in terms of the federal budget, even the defense budget, other things, it's not that big. It gets a lot of high public appeal and interest and publicity, so it may seem as though we spend a lot more on space.
then in terms of in perspective, in terms of the GDP and the federal budget. 네, 미국의 국방 예산이 뭐 850조라고 하니까 네. 23조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2024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아니, 기술적으로는 이미 50년 전에 달에 착륙을 했었잖아요, 미국은.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미국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간이 원래는 2028년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4년을 앞당겼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당기다 보니까 좀 조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뭔가 조금 더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 어. 이런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ything is possible. There are some of our major aerospace companies and internal NASA studies that say yes, indeed, with additional money and with a very narrow focus, we can get humans back to the moon by 2024. Probably a woman first. But it will be a very focused effort to do that one thing over the next 5 years, and it can't be done without additional money. 이 인터뷰에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이번 달 탐사에서는 여성 우주인도 한 명 보내겠다. 예.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미국의 유인달 탐사 계획 그러니까 5년 정도 남은 건데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할지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